만약 여러분의 시스템이 공격받고 있다는 걸 알아채기도 전에 이미 해커의 공격이 시작됐다면 어떨까요? 사이버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무섭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긴급한 현실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데이터와 분석은요, 사이버 보안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이죠. 바로 벌체크가 발표한 최신 2026년 공격 실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8.96%. 잠시만, 이 숫자에 집중해 주세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숫자거든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거의 30%, 그러니까 셋 중 하나꼴로 취약점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에 혹은 알려진 바로 그날에 이미 공격자들의 무기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해커랑 경주라는데 출발선부터가 다른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현대 사이버 공격이 얼마나 빠른지 그 핵심 개념인 제로데이의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꼭 알아야 할 기본 용어가 있죠. 바로 CVE입니다. 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알려진 보안 취약점 목록인데요. 보통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 CVE가 발표되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CVE랑은 좀 다른 개념이 바로 KV인데요. Known Exploited Vulnerabilities. 여기서 핵심은 exploited, 즉 악용되고 있다는 단어예요. 그냥 알려진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커들이 공격에 써먹고 있는 진짜 위협들의 목록이라는 거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실제로 공격에 쓰인 KV들이 언제부터 공격당하기 시작했을까요? 가장 큰 덩어리 29% 보이시죠? 이게 바로 공개된 지 하루도 안 돼서 공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루도 안 돼서요. 방어팀이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의 잡기도 전에 이미 끝난 게임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뭘 말해주냐면요. 해커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제로데이 취약점만 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미 다 알려지고 패치까지 나온 N데이 취약점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격에 써먹고 있다는 거죠. 아, 저건 패치 나왔으니까 괜찮아 하는 순간 바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해커들은 대체 어딜 제일 좋아할까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해커들의 최애 타겟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1등은 단연코 네트워크 엣지 장비입니다. 왜냐? 당연하죠. 방화벽, VPN, 얘네들이 바로 회사 내부로 들어오는 최전방이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워드프레스 같은 컨텐츠 관리 시스템, 그리고 수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저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되겠네 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공격받은 제품과 회사가 무려 518개 벤더, 672개 제품에 달해요. 이건 특정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기술 생태계에 걸친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광범위한 위협들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 바로 벽 위의 감시자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감시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2025년 한 해에만 최초로 공격을 보고한 출처가 118곳이나 됩니다. 이 118곳을 들여다보면 재밌는 흐름이 보여요. 섀도우 서버처럼 오랫동안 이 분야를 지켜온 강자들이 여전히 건재하고요. 동시에 크라우드색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 보고서를 쓴 벌체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어느 한 곳이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이런 감시자들이 힘을 합쳐야만 겨우 위협의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공식 정보랑 실제 위협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틈이 존재하거든요. 그 인텔리전스 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왼쪽이 벌체크가 집계한 KEV, 그러니까 실제 공격받는 취약점 목록이고요. 오른쪽은 미국 정부 기관인 C사가 공식 발표하는 KEV 목록입니다. 숫자 한번 비교해보세요. 추가된 취약점 수, 영향을 받는 벤더 수, 제품 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벌체크가 CISA보다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이나 먼저 공격 증거를 찾아내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이미 한참 늦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주가 맞나? 그럼 우리 같은 방어자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핵심 방어 전략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공격받는 취약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CSISA 목록만 보는 반쪽짜리 시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 새로운 취약점이 나오면 무조건 긴급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24시간 안에 공격이 터질 수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셋째, 오래됐다고 방치해둔 취약점들, 그거 해커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당장 처리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정보 채널 너머에 진짜 위협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정보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공격자는 출발 총성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저만치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런 불공평한 경주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결국 벌체크 보고서의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공격의 속도는 방어자들에게 여전히 가장 결정적인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 결국은 속도의 싸움이라는 거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